자, 이번에는 혼합물의 분리 두 번째 내용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랑 크로마토그래피 내용들이죠.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불순물이 포함된 질산칼륨을 뜨거운 물에 녹인 후 다시 냉각한다. 어떤 방법이야? 재결정 방법이지. 재결정 방법이고, 온도에 따른 무슨 차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재결정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기에 적당한 혼합물, 용해도 차를 이용해 분리하기에 적당한 혼합물 두 개를 고르래.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물과 식용유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스타이로폼과 모래도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붕산과 염화나트륨, 용해도차,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그래서 4번하고 5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3번 문제입니다. 표는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 물 100g에 들어갈 수 있는, 녹을 수 있는 용해도야, 그지? 자, 100도씨물 50g에 질산칼륨 100g과 염화나트륨 15g을 녹인 후 20도로 냉각하여 거름종이로 흘렸다. 이때 거름종이에 남는 물질과 그 질량, 석출량 구하라는 거네요. 그죠? 석출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석출량. 조금만 내려서 보자.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석출량은 처음 온도 얼마? 100도씨에서 물 몇 g에? 물 50g이다. 그지? 물 50g에 질산칼륨 얼마 녹아 있다고요? 100g과 염화나트륨 얼마? 15g이 녹아 있대요. 15g이 녹아 있어. 얘를 얼마로 냉각시켜? 냉각된 온도 20도씨지. 20도씨에서의 용해도를 구해야 돼. 그럼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질산칼륨이 31.9g 녹을 수 있고요. 염화나트륨은 35.9g이 녹을 수 있대. 근데 지금 현재 물의 양이 50이니까 50g으로 만들자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물의 양이 2분의 1이 됐으니까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도 15.95g 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얼마 녹을 수 있다? 예. 35.9니까 17.95g 녹을 수 있겠네. 그지? 17.95g 녹을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 처음 있던 것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을 빼자라고 했단 말이야. 처음 있던 것에서 녹을 수 있는 거 빼자. 뺐을 때 뭐? 양의 값,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것이 석출량이다. 그래서 누가? 질산칼륨이 얼마 나온다? 84.05g이 나오겠네. 그치? 84.05g. 그래서 석출되는 양은 질산칼륨이 84.05g이다 라는 3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고름종에 있는 남는 물질, 그 질량, 질산칼륨 84.05g 이렇게 구할 수 있었네. 자, 4번이랑 5번 문제입니다. 4번에서 5번 문제 그래프 나와 있고요. 60도씨에서 뭐 20도씨에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4번 문제 바로 보자. 4번 문제. 자, 질산칼륨 100g과 황산구리 10g에 섞인 혼합물 60도씨에 물 100g을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했대. 자, 혼합물은 60도씨의 물에 모두 녹는다. 모두 녹아요. 왜 녹냐 볼까? 자, 질산칼륨의 용해도 얼마예요? 100이 넘지, 그지? 100보다 넘고요. 황산구리도 31. 얼마 이렇게 된다. 그래서 100g 모두 녹을 거, 10g도 모두 녹을 거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된다. 요거 알아두면 돼. 용해도 차가 큰 물질, 기울기가 큰 물질이 석출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20도씨로 냉각하면은, 자, 20도씨로 냉각했어. 그러면 20도로 냉각했을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얼마였다? 31.9g이고 그리고 황산구리의 용해도가 얼마? 20.0g이니까 누가 100g 중에서 질산칼륨이 31.9만 녹을 수 있으니까
68.1g이 석출량이 되겠지. 그래서 질산칼륨 31.9 아니고 68.1g이 결정으로 석출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0도씨로 냉각해도 황산구리는 모두 녹아있다. 10g밖에 없는데 얼마? 20g이 녹을 수 있으니까 모두 녹아있다. 맞고요. 이렇게 이와 같은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재결정 중에서 분별결정이라고 얘기를 해. 재결정. 녹였다가 다시 분별결정. 다시 냉각시켜서 만드는 거, 그리고 나누는 거 분별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5번 문제를 봐. 5번 문제. 자, 질산칼륨 50g과 황산구리 5g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80도씨 물 50g에 모두 녹인 후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 온도가 80도씨고요. 물의 양이 얼마였다? 50g이었지. 질산칼륨 얼마 녹아있다고요? 50g 녹아있고요. 황산구리는 얼마 녹아있다고? 5g이 녹아있대. 자, 얘를 얼마로? 80도씨에서 20도씨로 냉각시켰대. 그럼 20도씨에서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얼마인지 따져줘야 되겠지. 그래서 질산칼륨은 31.9g이 녹을 수 있고요. 황산구리는 20g이 녹을 수 있다 라고 했지. 20.0g이 녹을 수 있다. 자, 근데 물의 양이 50이니까 50g으로 맞춰주자라는 거잖아. 그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녹을 수 있는 양도 15.95g. 그리고 얘는 10.0g 이렇게 녹을 수 있대. 그러면 처음 있던 양에서 녹일 수 있는 양을 빼주면 된다 그랬다. 그지? 처음 있는 양에서 녹일 수 있는 양을 뺐을 때 양의 값을 나오는 질산칼륨이 34.05g이 석출이 되는 거죠. 34.05g이 석출이 된다. 그래서 질산칼륨 34.05g 되면 3번이 답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네요. 혼합물의 양이 적어도 분리할 수 있다. 성분물질이 성질이 비슷해도 분리할 수 있고요. 용매에 따른 성분물질의 이동속도 차이를 이용한 것이고요. 같은 혼합물인 경우 용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르죠. 용해도. 그러니까 이동속도가 다르다. 그리고 용해도 녹는 정도도 다르다. 그래서 녹을 수 있는 것과 녹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분리되는 성분물질의 수는 다르다 라고 돼야 되고요. 운동선수의 도핑 테스트에 이용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같은 혼합물이라도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녹을 수 있는 것과 녹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분물질의 개수 차이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면은 오른쪽 그림은 수성 사인펜의 잉크의 색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한 실험 장치이다 라는 거. 자, 실험 과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야. 사인펜의 잉크는 최대한 작게 여러 번 진하게 찍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찍은 점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장치해야 됩니다. 물에 잠기면 퍼져버리니까. 용매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용기 입구를 고무마개로 막아줍니다. 가장 아래쪽에 분리되는 색소가 이동속도가 가장 느리다라고 돼야 되죠. 가장 위로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빠른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될 거고요. 물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면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용매의 종류가 달라지면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에서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질 A에서 E의 크로마토그래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몇 개 나타났다? 3개, B는 1개, C도 1개, D는 2개, E는 1개 나타났는데 A에 누구랑 B랑 C랑 E가 있는 거고요. D에는 B랑 C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B, C, E는 순물질로 예상할 수 있다. 맞죠? 왜? 하나밖에 없잖아. 분리된 점의 수가 1개밖에 없으니까 순물질로 예상할 수 있다. 맞고요. A와 E는 혼합물이다. 맞지? 무조건 혼합물이야. 분리되는 점의 수가 2개, 3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혼합물입니다. A와 D는 모두 B를 포함한다. 여기도 B, 여기도 B, 둘 다 B를 포함한다. 맞지?
C는 E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다도 맞다. D를 이루는 성분물질은 최소 몇 종류? 2종류이다. 2개로 나뉘어졌으니까 최소 2종류이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A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옳게 짝지은 것은 A에 뭐 있다? B, C, E 있다 그랬지.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혼합물과 그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을 옳게 짝지은 것은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 톱밥과 모래, 얘는 뭐다? 밀도. 사인펜 잉크의 색소는 이동속도차. 질산 칼륨과 염화나트륨은 용해도, 물과 에테르는 밀도.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그림은 식물잎의 색소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거야. 그랬더니 A, B, C 3개로 나뉘어졌대. 색소를 이루는 성분은 최소 3종류이다. 맞죠? 3개로 나눠졌으니까 이동속도는 C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B, A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동속도가 빠르다. 맞죠? 용매가 달라지면 분리되는 성분물질의 수나 이동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은 내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12번. 크로마토그래피에 이용하는 예가 아닌 것은, 이용하는 예가 아닌 것은 잎의 색소 분리. 간장과 참기름의 분리는 뭘 이용하는 거다? 밀도 이용하는 거고요. 단백질 성분, 약물 검사, 농약 성분 검출 전부 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얘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혼합물과 그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사인펜 잉크의 색소 크로마토그래피 맞죠? 원유 분리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야. 그지?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보니까 얘는 밀도차를 이용하는 분리 방법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 될 거고요. 물과 사이화탄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뭘 이용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거죠.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거다 라는 거.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용해도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름 이용한 거다. 거름 이용한 거고요. 소금물에서 물 얻는 거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이기 때문에 뭐 한 거다? 증류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증류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 에탄올, 소금, 모래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일단 거른데 그러면 얘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야. 그치? 녹는 거, 녹지 않은 거. 그래서 녹지 않은 것이 걸러졌고요. 나머지 혼합물, 물, 에탄올, 소금 있습니다. 가열합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죠.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왔고요. 나머지 물과 소금 남았습니다. 여기에 증발도 무슨 차이?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물질의 특성 물었다. 용해도랑 끓는 점 되니까 용해도 끓는 점 되어 있는 2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8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 각각 80g씩 섞여 있는 혼합물을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했대. 자, 얘 석출량 구하는 문제네요. 봅시다. 그러면 처음 온도 얼마? 80도씨에서 물 몇 g에, 물 100g에 누굴 넣었어? 질산칼륨 넣었고요. 질산칼륨 얼마? 80g 넣었습니다. 다 녹을 거예요. 그리고 질산나트륨도 넣었다. 얘도 80g 넣었는데 다 녹았대. 얘를 얼마로? 20도씨로 냉각을 했단 말이야.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은 31.9g 될 거고요. 질산나트륨 양은 87.3g 나오겠네요. 그래서 질산나트륨 80g인데 87.3g 녹을 수 있으니까 얘는 석출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 빼면 되죠. 얼마 나와요? 48.1g이 석출이 되더라. 그래서 질산칼륨 48.1g이 석출되는 2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수성사인펜의 잉크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잘못된 것의 기호를 모두 쏘시오. 잉크의 점은 작고 진하게 찍는다. 맞고요. 잉크에 찍은 점은 용매에 잠기지 않도록 하며 용매는 성분물질을 녹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맞죠? 공기가 잘 통하도록 용기의 마개를 열어둔다. 아니죠. 용기의 마개는 닫아둔다. 증발을 막기 위해서 닫아준다 라고 했고요. 용매의 종류에 관계 실험 결과는 항상 같다.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랑 라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혼합물의 분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소금, 에탄올, 물, 모래, 걸렀대. 그러면 여기 뭐 나와? 모래 나올 겁니다.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될 거고요. 걸은 액, 소금이랑 에탄올이랑 물 있는데요. 증류를 시켰다. 그러면 B에 에탄올 나올 겁니다. 에탄올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고요.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분리가 됐다. 남은 용액이 있습니다. 뭐랑 뭐 있다? 소금이랑 물 있었고요. 증발을 시키면 뭐만 남아요? 소금만 남는다. 물이 증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거 모래, B에 해당하는 거 에탄올, C에 해당하는 거 소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혼합물의 분리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